안녕하십니까. 날씨가 조금 쌀쌀해졌습니다. 추석도 멀지 않았네요. 근데 달라진 세법 때문에 너무 좀 골치가 아프죠. 그렇지만은 오늘부터 차근차근하게 몇 가지씩 열심히 올려볼 테니까요.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국세청에서 이렇게 자료가 올라와 있는데요. 100가지 질문에다가 100가지 답을 이렇게 쉽게 풀어볼 수 있도록 이렇게 올려놓은 거를 제가 읽어드릴까 합니다. 네, 가장 이슈가 되는 양도소득세 관련이죠. 분양권이 있습니다. 분양권은 형태가 없는 거지만 이게 주택수에 이제 내년부터 들어간다고 하니까요. 잘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1주택이 있는데요. 1주택 있는 상태에서 분양권을 한 개 보유하고 있는 경우 주택수를 계산할 때 분양권을 주택수에 포함하는가요? 이런 질문입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분양권은 주택수에 포함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내년 1월 이후에 새로 취득하는 부분에 대해서 주택수에 포함하니까요. 내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분양권이 한 개 생기면은 기존 주택과 합쳐서 2주택이 있는 걸로 봐야겠죠. 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입니다. 1세대 1주택자가 내년 4월 2일 분양권을 취득하는 경우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지. 네, 위 질문과 거의 내용이 같은 내용인데요. 자세히 보면요. 2주택에는 해당하나, 내년부터는 2주택에 해당한다고 했죠. 그죠? 현재 조합은 입주권에 적용되는 일시적인 2주택. 입주권은 분양권하고는 내용이 좀 다릅니다. 입주권이라고 하면 관리처분 인가가 났는 것을 입주권이라고 합니다. 요래 가지고 원래 집 하나 있는 데에서 1조합은 입주권인 경우 일시적인 2주택이라면은 비과세와 유사한 특례를 분양권 1주택 분양권에도 예외적으로 적용을 할 거라는 거죠. 예. 요게 이제 일시적인 2주택일 경우에 조합원 입주권처럼 분양권도 예외적으로 적용을 해준다. 내년에 사더라도 일시적인 2주택이라면은 예외적으로 적용을 해주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세 번째 질문을 보겠습니다. 비조정 대상 지역이죠. 그러니까 투기과열지구를 제외한 비조정 대상 지역에는 2년 이상 보유한 분양권을 내년 6월 1일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이런 질문입니다. 분양권을 6월 1일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정, 비조정 상관없습니다. 상관없이 보유하더라도 무조건 단일세율 60%를 적용한다는 거예요. 분양권에 대해서 되게 세게 매겼죠. 1년 미만은 이제 70%고요. 1년 이상은 60%입니다. 요거 유념해 주시고요. 요게 내년 6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2년 이상이면 3년이든 4년이든 비조정 대상 지역에 있더라도 60%를 매긴다는 거죠. 다음 화면 보실까요? 자, 2년 미만 보유주택 및 조정 대상 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해서 인상된 양도소득세율은 언제부터 적용하나요? 2년 미만은요, 내년 6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을 합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여기는 보시면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1주택자가 2년 미만 단기 보유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부담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이제 양도 차액이 5억 원으로 봤을 때 이렇게 계산이 되는 겁니다. 양도 차익이라고 하면은 어떤 건가 하면은 이제 내가 샀는 금액과 팔았는 금액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차액이 생겨갖고 이제 만약에 5억이 남았을 경우 개정 전, 개정 후 이렇게 되고요. 이게 이제 1년 미만일 경우에 5억이 남았는데 2년 미만으로 보유를 했다 했을 때 개정 전과 개정 후 이렇게 돼 있는데요. 양도 차익은 일단 5억이라고 봤어도 기본 공제는 1인당 250만 원 하죠. 물론 여기 양도 차액에 그 필요 경비는 들어갑니다. 공인중개사 수수료라든가 취득세, 법무사 수수료, 그다음에 자본적 지출,
방 확장이라든가 인테리어가 다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요게 보일러 교체, 방 확장 요런 게 들어갑니다. 자본적 지출에 들어가는 항목이면 가능합니다. 거기에서 1인당 공제 250만원 해주고 요거 뺀 요 금액이 이제 가소의 표준 금액이잖아. 여기까지는 딱 같은데요. 세율이 다릅니다. 개정 전 40에서 70입니다. 무려 1년 미만일 경우에 30%나 올라갑니다. 여기는 기본 세율이었는데 2년 미만은 60%로 완전 껑충 뜁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 양도 차액이 5억이 남았을 경우에 이만큼 세금을 낸다는 거예요. 1억 4,925만원 더 많이 낸다는 거죠. 2년 미만 보유했을 때는 1억 2,400, 1억 한 장이 날아갑니다. 네, 집 한 채 날아갑니다, 진짜. 요게 6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팔 계획이 있는 분은 괜히 내년까지 갈 필요가 없고 빨리 서둘러서 파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1세대 1주택이 아니라 2주택 또는 3주택, 여기 바로 다주택자라고 하죠.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을 6월 1일 전후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부담 차이는 어떻게 되나요? 양도 차액이 5억원 가정시 얼마가 증가가 된다고요? 4,975만원 증가가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계산이 나오나? 이렇게 계산이 나옵니다. 요게 지금 내년 5월 31일 파는 경우와 내년 6월 1일에 파는 경우 2주택자가, 여기는 3주택자가 5월 31일을 양도하는 경우와, 이건 계약 날짜가 아니죠. 양도 날짜를 얘기합니다. 2021년 6월 1일에 양도하는 경우 이렇게 표시를 해놨어요. 여기에서 금액이 이만큼 약 5천만원 가까이, 여기다가 4,975만원에다 지방소득세 10% 내면은 실제로는 5천만원 더 되죠. 그러니까 이게 하루 차이에 내년 6월 1일 양도하는 거하고 5월 30일 양도하는 거 다르기 때문에 그때 가서 신경을 바짝 쓰시고 날짜를 조정하셔가지고 파시는 게 절세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중과세율 적용해서 관련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종전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이 되기 전에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다시 그날부터 3년 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2주택 중과세율을 적용하는가요? 이런 질문입니다. 종전주택을 취득한 후 1년이 되기 전에 신규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아니나, 신규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겠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종전주택을 취득한 후에 1년이 되기 전에 취득했어도 일시적인 2주택에 따른 비과세 대상은 아니지만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주택 취득일로부터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음에 한번 또 보실까요? 자, 내용. 1주택 보유한 1세대가 2018년 9월 13일 이전에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분양권을 남편 명의로 취득하고 18년 9월 14일 이후 배우자가 정려를 하여 완공 후 장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 8년으로 등록하고 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한 후 양도하는 경우 적용을 하나요? 무엇을? 중과세율을. 자, 보시면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새로 취득한 조정 대상 지역의 임대주택은 중과세율을 적용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2018년 9월 13일 이전에 취득을 계약을 했으니까 계약금을 지급한 임대주택은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겠다. 물론 계약금을 지불했는 증빙 자료는 있어야 되겠죠. 다만 9월 13일 이전에 취득한 취득 계약금 및 계약금 지급 여부는 당초 남편 명의의
계약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분양권을 내년 3월 2일 취득을 해서 보유하고 있는 경우 다주택자가 주종 대상 지역 내에 있는 주택을 양도할 때 주택수를 어떻게 산정하나요? 이건 이제 주택수를 어떻게 산정하네요. 이게 문제인데요. A씨가 서울 송파구에 있는 주택을 양도할 경우 1세대 3주택 중과세율을 적용합니다. 서울 송파구에 있는 한 주택 보유, 주택수에 포함이 되죠. 기준시가는 6억이고요. 경기도 성남 1주택 보유 기준시가는 2억입니다. 대전이 이제 그 유성구도 조정 대상 지역이잖아요. 두 개 가일식으로 묶였으니까 요게 1분양권 보유. 요것은 21년 3월 2일 날 취득했으니까 이제 이것도 주택 수에 포함되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전라남도 구례 1주택 보유. 요거는 이제 비조정 지역이지만 기준 시가가 2억이니까요. 네. 2억이기 때문에 요거는 포함 안 해서 요거까지 다 치면 3주택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3주택 중과세율을 적용한다는 것이죠. 네, 여기 밑에 이렇게 나오죠. 1번, 2번은 수도권에 포함돼서 주택수에 포함하고 21년 1일 이후에 취득한 분양권은 주택수에 포함하고 4번은 이제 3억이 기준시가가 초과하지 않으므로 주택수에서 이렇게 제외한다는 내용입니다. 네. 오늘은 너무 또 길게 하면은 머리 아프잖아요. 그죠? 조금씩 자주 하는 걸로 하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을 하고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꾸 좀 어려운 말들이지만 이렇게 되풀이하고 하면 좀 이해가 되지 않겠나 싶어요. 아무튼 양도소득세는 바로 내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과 직결되기 때문에 많이 남았다고 좋아할 게 아니라 내가 실제로 필요 경비와 공제를 하고 해서 실제로 양도소득세를 내고 해서 남을 수 있는 그 순수한 금액이 내 주머니에 들어오는 돈이잖아요. 그죠? 보는 걸 꼼꼼히 따져가지고 이렇게 조금 바쁘시더라도 좋은 정보 들을 수 있는 시간 마련해서 재테크 하실 때 잘 하시면 참 유익하게 쓰일 것 같아요. 네, 정보 시대니까요. 유튜브 많이 보시고 뉴스 많이 보시고 또 전문가님들하고 상담하시고 그렇게 해가지고 멋진 재무설계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